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랐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0.11% 오른 43,958선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26% 떨어진 19,23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5,985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오늘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헤드라인 PPI를 보면 2.4%가 나와서 예상치 2.3%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3.1%가 나와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근데 전월 대비로 보면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0.2%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0.3%로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가 미국은 소비가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상태인데다가 생산자 물가지수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요 일정으로 본 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매주 발표가 되고요. 오늘 발표된 걸 보면 21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2만 4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온 거고요. 신규 실업수당이 적게 나온다는 건 지금 고용이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역시나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됐던 지표 중에 유로존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속보치가 나왔다가 이번에 잠정치로 바뀐 건데 이 수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9%가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속보치와 그대로 똑같은 수치가 나왔고요. 일단 이 수치 자체는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인 거고 독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독일도 경제가 잘 나왔고 다른 유로존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는 좋기 때문에 유로존 쪽에서는 내년에 올 4분기나 내년 정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지표들 하나둘씩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파격적인 인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대사에는 목사 출신의 마이크 허커비를 지명했는데 이분 어떤 인물이죠? 일단 전 아칸소 주지사고요. 외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전직 개신 목사 출신이고 외교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주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얘기들이 있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팔레스타인 자체를 부정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펴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트럼프가 친이스라엘의 방점을 찍었음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인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일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합병을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합병이 가시화될 것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실제 합병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들 정도고 현재 이스라엘이 실효 지배하고 있긴 한데 이 서안 지구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허용을 하면서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쪽으로는 또 우호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마이크 허커비가 지명됐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취임 선물 어떤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친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이 친이스라엘적인 트럼프의 선물을 준다는 건데 이 취임 선물로 현재 레바논과의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이 두 가지인데요. 하마스와의 가자 지구 쪽에서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의 레바논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레바논,
레바논과의 전쟁은 휴전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전 현직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3인을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보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방미를 한 상태고요. 지난 10일에 플로리다 팜비치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어라고 자택을 방문한 건데 이후에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단은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정치적인 무게축이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난 10일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최근 트럼프와 3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갈 것이고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트럼프, 미국 쪽은 굉장히 친이스라엘 쪽,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레바논과의 휴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중동 쪽에서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스라엘과 트럼프, 미국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핵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군사 원조를 끊을까 봐 선전을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친이스라엘인과 동시에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쪽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이미 핵탄두를 173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3위 규모였거든요. 이것을 1996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가 9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7톤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핵 전도는 개발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원하는 것은 영토 보존은 힘들다는 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휴전을 통해 안전이 보장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휴전됐을 때 지금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휴전 이후에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이 휴전 자체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안전을 보호한 형태로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핵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편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결정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 인물이 2016년에 트럼프에게 대선에서 물러나라라는 말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죠? 일단 존 튠 이분은 공화당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016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에게 대선을 포기하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2020년에 트럼프가 졌을 때는 대선 결과에 승복하라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공화당이 지금 상원 원내대표로 앉혀놨다는 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포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존 튠 같은 경우는 관세를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사우스 다코다가 이분의 이제 그 주요 지역인데 선거 지역인데 이 지역이 농업이 주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나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정확하게 트럼프와 약간 대척점에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이런 존 튠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걸 보면 너무나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너무나 독선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화당 내에서 이제 견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었는데 이미 트럼프는 현재 4만 1,000명 정도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데 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구금 시설을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 구금 시설의 수용 인원이 기존에 4만 1,000명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2배 수준을 늘린다고 한다면 8만 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국토안보부 장관이 크리스틴 놈을 지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이것과 연결지어서 지금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늘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취업자를 낮추면서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고용지표를 조금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안정된다고 하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CXW, 코어3D가 GEO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민간 교도소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